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14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좀 다시 밀려 내렸죠. 하나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내려올 때 그리고 오를 때 이 헤드라인들을 쭉 잘 살펴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미국 지금 뭐 빅테크 혹은 AI 반도체 이런 쪽에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 제가 계속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죠. 고평가인지 뭔지 몰라도 일단 비싸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렸던 거.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핑계를 대고 오르게 되면 어떻게 기대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AMD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쵸? 애널리스트 데이 때 그렇게 깜짝 실적을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는 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국장을 접근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까다롭다. 내가 뭐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좋아 보여가지고 매수를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만 단기에 어떤 내일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린 게 급락이나 급등 없이 박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흐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셧다운이 풀리면서 글쎄요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지표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정부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을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모습.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가 이제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거든요. 이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실적 발표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우려감을 불식시킬지, 아니면 불안감을 키울지 이런 것들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 박스의 형태를 계속 좀 끌고 가지 않겠는가. 혹여나 이 불안감이 어떤 좀 트리거가 되는 어떤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120평까지 갔다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죠. 지수적으로는 계속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다 언제든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다. 기본적으로 일단 일봉상이 22평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탈하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 내 매매의 기준이 되긴 좀 어렵고, 결국은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내 종목의 움직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어떤 뉴스나 어떤 애널리스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내 기준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면 박스를 그리고 있죠. 살짝 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인 박스, 혹은 뭐 이제 30분으로 보게 되면 헤드가 나오고 딛고 뭐 반등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그거야 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는데 보는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에는 박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금 22평 중심으로 요런 박스, 결국은 122평을 언제 닫는가가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웬만해서 기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어떤 ETF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10월에 어떤 그쵸 마진콜 사태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매수세가 좀 말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기술주도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연말에 어떤 자사주 매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뭐 맞잡는다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 관점에서는 박스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재료도 부족하고 깨기 위한 재료도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고점을 갱신하느냐 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계속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넘겨도 내 종목이 가지 않으면 박탈감만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코스닥처럼
만약에 밀려 내릴 때 내 종목이 반등하게 되면 또 그 또한 지수와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세력들이 지수를 컨트롤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고점을 넘어가냐 마냐가 내 투자의 포인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냥 나는 내 종목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일정 부분의 현금은 좀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올라와도 바이오 제약이 올라오는 거는 개인 투자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2차전지 움직이는 것이 어떤 주도주 순환매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불씨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도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주도주의 순환매도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수급 구조나 물량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나 추격 매수는 만만치 않다, 어렵다, 냉정하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